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요번에 이제 강의는 1월 달부터 하는 강의인데 요약서가 나왔거든요. 자, 요약서 강의는 제가 오늘 이제 동영상을 원래 찍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수업 중에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업 중에 하든지 안 그러면은 수업에 못 한다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유튜브에다 올릴게요. 근데 여기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기출 지문인데 자, 요약서를 가지고 요약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약서는 부수적으로 보는 거고 기본서를 가지고 합니다. 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기본서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우리 교재는 9페이지인데 자, 9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펴주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또 공부하니까 전보다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자, 9페이지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고요. 10페이지도 나올 만한 내용이 없고 11도, 12도 나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죠. 자, 우리가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조문 읽는 법입니다. 자, 조문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문을 읽으실 때 원래 이제 이런 거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자, 이제 그래도 마지막이 정리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조문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없이 많은 조문을 보시게 될 거예요. 행정사가 되시게 되면. 자, 그러면 제 몇 조라고 하는데 제 1조부터 나와 있습니다. 조문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해서 뭐 100조, 1000조 막 이런 식으로 조문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문을 읽을 때에는 앞에다가 조를 붙입니다. 자, 조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조문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이 조문의 간략한 내용이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제36조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조문은 제36조입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자, 죄목이 나와 있죠.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 제36조 제1항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가 나오면 제2항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그래서 조문을 쓸 때에는 제 몇 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조문의 세세한 내용은 제1항, 제2항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36조 제1항도 나와 있고 제2항도 나와 있죠. 제2항은 저 밑에 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제1항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세분화시킬 때에는 그 다음에는 1점, 2점, 3점 이렇게 해서 점을 씁니다. 요걸 뭐라고 읽냐면은 여러분 제 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제1호 도시지역이고 제2호는 관리지역이고 제3호 농림지역, 제4호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가지고 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호, 제2호, 제3호 이렇게 해서 호를 쓰는 거죠. 여러분 쓰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항. 그 다음에 뭐 쓴다고요? 호. 이렇게 씁니다. 자, 호를 씁니다. 자, 이렇게 읽으시는 거고, 자, 제1호를 보니까, 세상에 제1호 옆에 보니까 가점, 나점, 다점, 라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읽으실 때에는 목이라고 읽으십니다. 제-가목, 제-나목, 제-다목 해서 목이라고 있습니다. 목.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라고 읽는다고요? 목이라고 읽습니다. 목이라고 읽는 거죠. 목.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자, 저랑 같이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다목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한다면 다목은 계획 관리 지역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문을 찾아가서 서술하는 방법이 그 밑에 써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14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선인지 악인지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여러분 저번에 11월 달에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학생들이 없었거든요. 과묵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얼굴은 거의 무표정.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전 저갈 길을 가고 여러분들은 모를 때는 심하게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겁니다. 안다고 추정하겠어요. 좋은 쪽으로.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선이는 착할 선자를 써서 착한 녀석? 착한 뜻?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의는 일본어로서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선의는 착한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른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알고 있다 그러면 안다. 그 다음에 고의라는 것은 의도적이고요.
과실이라는 건 실수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자, 제가 길을 가는데 차량을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자, 그럼 사람을 칼을 들고, 자, 쫙 죽여야지 하고 차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푹 찔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지금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 예, 모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겁니다. 근데 평소에 치적 관계가 있어서 이번엔 아는 놈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모르는 사람을 죽였다, 아는 사람을 죽였다. 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면 자,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데 모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악이 이꼬르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는 선의하고 악이랑은 전혀 다른 의도적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모르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자, 한 수강생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 그건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쾅 쓰러져서 다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도적입니까, 실수입니까? 실수. 그런데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이다. 개념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실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실, 실수라는 게 법적인 용어로는 주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즉, 설명할 때, 아, 그건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휘둘렀어야 되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로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아, 내가 못 봤어. 주의를 했으면 볼 수 있었는데 못 본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알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주의 의무 위반은 뭐냐면은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요거는 시험에 나오죠. 자, 실수라는 건, 과실이라는 건 뭐냐? 알 수 있었는데, 자,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과실로 사람을 쳤어 라고 했을 때 알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 수 있었는데 라는 단어는 고의가 아닌 과실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실, 실수가, 자, 어떤 과실이 있느냐? 작은 실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과실. 큰 실수를 뭐라고 부른다? 큰 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무거울 중자를 써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과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중과실은 정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 의무를 조금만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조금마저도 기울이지 않았네?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길가를 가다가, 자,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골목길에서 애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면서 주의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애가 튀어나왔는데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평소에 주의 의무를 잘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어요. 그러면 나한테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예, 과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를 치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하면 진짜 주의 의무가 더 중해져야, 안 중해져요? 중해지죠. 근데 그 주의 의무를 조금만 기울여도 애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신경을 날카롭게 써야 되죠. 근데 그것마저도 못했다.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가벼운 실수로 봐야 됩니까? 큰 실수로 가야 됩니까? 큰 실수,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인드에서 요거 정말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그 다음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죄라고 해서 실수로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어느 쪽이 형벌이 높으냐? 당연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쪽이 형벌이 더 높고요. 처벌도 강하게 합니다. 근데 민법에서 보면 민법은 전혀 다릅니다. 민법이라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때려도 뭘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실수로 사람을 때려도 뭘로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 그래서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같다. 둘 다 뭐로 기결된다? 손해배상. 고의로 바람을 폈다. 손해배상. 실수로 바람을 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예,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같이 봅니다. 달리 보지 말고 뭐라고요? 같이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이 14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읽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죠. 양자의 연습입니다. 자, 양자의 연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학원 전자칠판이 가끔씩 뜻하지 않게 꺼질 때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자, 언제 꺼질지 몰라서. 근데 이게 안 꺼지면 또 안 꺼져요.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양자의 연습입니다. 자, 거기에 1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알았거나입니다. 알았거나. 자, 알았거나죠. 알았거나.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그때는 무효로 한다. 효력이 없다. 자, 이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또 공부를 하니까요. 자, 어디서 많이 봤네 정도만 하시면 되고, 처음 봤네 그랬으면 일단 따라가 보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5페이지 1번에 보시게 되니까, 자, 요거를 풀어서 쓸게요. 자, 풀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알았다. 여러분, 알았으니까 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 자, 그래서 이건 악입니다. 나 또는입니다. 또는. 그 다음에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고의를 말합니까? 과실을 말합니까? 선의를 말합니까? 과실. 예, 그래서 과실입니다. 자, 그때는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악의 또는 과실인데, 자,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로 간다라고 하면, 자, 이걸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악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또는이죠. 또는은 둘 다 갖출 때를 말합니까? 하나만 갖춰도 됩니까? 하나만 갖춰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악이, 자, 그 다음에 과실이 아니라 무과실. 자, 악이 또는 무과실, 악이 그리고 무과실입니다. 자, 악이도 가지고 있고 과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춰도 뭐가 됩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악이만 갖춰도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악이는 아니고 이번엔 악이의 반대말 선입니다. 악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갖췄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 되겠습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악이와 그리고 과실도 있습니다. 자, 악이도 가지고 있고 과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춰도 무효인데 둘 다 갖추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이 그리고 무과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으니까 무효가 되겠습니까? 무효는 아닙니까? 무효는 아니게 되는 거죠. 자, 무효가 아니니까 당연히 유효가 됩니다. 효력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지금 여기 있는 과정은 풀어서 설명한 거지 이 과정을 절대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싹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싹 지우시고 이렇게 싹 지우신 다음에 자, 나머지 결과만 보시면 되죠. 먼저 자, 알았거나를 다른 말로 악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또는입니다.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입니다. 그리고 무효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반대로 써보겠습니다. 반대로 쓰게 되면 악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선이 되겠습니다. 또는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과실의 반대말이 뭐죠? 무과실 되겠습니다. 무효의 반대말이 뭐죠? 유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무효고 다른 말로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면 뭐가 된다? 유효.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제목의 밑줄 그으시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엔 무효로 한다. 밑줄 그으시고 양가로 니은에 악의 또는 과실일 경우엔 무효로 한다. 밑줄 그으시고 양가로 미음에 선이 그리고 무과실일 경우는 유효로 한다.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이제 16페이지 가시면 민법의 법원입니다. 자, 이제 법원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 법원인데 사실은 한글이라는 게 장점이 큽니다.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법은 대륙 유럽에서 만드는 법을 즉 독일의 법을 다시 말해서 누가 그걸 수입을 했냐면 일본에서 수입을 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일본은 여러분 한글권입니까? 한자권입니까? 한자권이죠. 한자권으로 넘어오고 한자권으로 넘어왔으니까 모든 표현을 다 한문으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 직접적인 용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한문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기존의 한문의 뜻도 아셔야만 민법 조문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똑같이 단어를 쓰는데 법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법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문의 특징이 있죠. 똑같이 한글로 바꿨을 땐 법원이 되지만 내용은 좀 같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서 요거 두 개를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자, 요건 이제 판서 노트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원할 때 이 원자는 삼수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삼수변. 여기 물숫자가 3개 있거든요. 물숫자가 3개 있는데 이건 뭐냐? 물이 나오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근원지. 자, 우리가 수원지 하잖아요. 물이 나오는 근원이 되는 곳이 수원지입니다. 그러면 법의 근원지는 뭐냐?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뒤에다가 이 뜻을 쓰면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이 뭐냐라는 뜻이죠. 법은 왜 만들었어요?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뜯어 말려야 되겠어요? 법으로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법으로 해결해 줍니다. 자, 법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법원인데 뒤에 요 원자가 들어간 건 뭐냐면 모일 원자, 양로원. 이 원자가 양로원이라든지 자, 그래서 이 모일 원자를 씁니다. 모일 원자가 됐으면 법이 모인 곳, 다시 말해서 법관이 모인 곳을 뜻합니다.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뭐냐면 법관이 모이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자, 이런 것들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 한문이 요게 들어오면 아, 고등법원, 지방법원, 대법원을 말하는 거구나. 요게 들어오면 아, 법원. 법을 만든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분쟁 해결의 기준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6페이지 나와 있는 민법의 법원입니다. 자, 법원의 뒤에 자, 삼수변이 보이시죠? 원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요거는 뭐라고요? 분쟁 해결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제1조를 볼게요. 자, 제1조 보시게 되면 민사에 관해서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자, 법률의 규정에다가 밑줄 그으시고요. 자, 동그라미 치시고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 관습법 동그라미, 그다음에 조리 동그라미.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또 뭘로 해결해 보고 관습법으로 해결해 보고 관습법이 없으면 또 뭘로 해결해 보고 조리로 해결해 보고 판단을 내려라. 판결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법원이죠. 자, 법원의 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그 옆에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기준. 자, 밑줄 그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1조의 법원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원자가 왔으니까 법관의 분쟁 해결 기준. 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니까 법관이 분쟁을 해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해결하자? 법률로 해결하고 뭘로 해결하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뭘로 해결하자? 조리로 해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법률. 자, 우리가 법률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서 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법을 사실은 뭐라고 부른다?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드는 것은 법률이라고 안 부르고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장관들이 만드는 법, 그 장관들은 각 부처의 장관이라고 해서 부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법률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쓴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이 국회에서 만드는 법만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을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뒤를 한번 봐라. 뒤를 딱 보니까 법률 말고 뭐가 보이세요? 관습법. 자, 이거는 관습법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 관습법의 반대말이 성문법입니다. 그러면 문자로 이루어진 법. 자, 그래서 문자로 이루어진 법.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관습법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문자로 이루어진 법.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법률은 분쟁을 해결할 때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끌고 와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판례가 얘기하죠. 이건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일반적인 법률의 의미처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의미한다. 문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을 찾아서 분쟁 해결해 봐. 그래도 안 되면
법률이 없으면 문자로 이루어진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엔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해라? 관습법으로 해결하고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뭐로 해결해라? 조의로 해결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여러분 별표를 자 우리 별표 치십시다. 자 16페이지 법원 있죠. 자 법원에는 별표를 3개 치시고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올해죠. 이제 2024년이니까 꼭 나온다. 자, 로마자 이번에 법률에 별표를 2개 치시고, 자,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 밑줄 그으세요. 첫 번째 줄에 법률 밑줄 그으시고요. 자, 법률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성문법을 의미하니까 맨 마지막 줄에 성문법 밑줄 그으시고요. 성문법 밑줄 그으시고, 자, 그럼 글자로 이루어진 모든 법들을 다 따져보니까, 자, 법률도 들어가고요, 명령규칙도 들어가고요, 조례 들어가고요, 모든 문자로 이루어진 걸 다 모아놨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 법률의 법을 따고 명령의 령을 따서 성문법을 따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법령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법령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법률은 자, 기존의 법률의 의미가 아니라 성문법과 법령의 의미까지 모두 갖춘 내용이다. 자, 그러면 모두 갖췄으니까 여러분 기존의 성문법에 문자로 이루어진 건 모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도 들어가고 밑줄,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들어가고 밑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밑에 각종의 명령, 대통령 명령 들어가고 그 밑에 각종의 규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조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서 자 밑줄 체결 공포된 조약 밑줄 그으세요. 조약도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것도 일반적인 국제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걸로도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쟁을 해결할 때 자 그냥 해결한다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뭐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다 뒤진다 안 뒤진다? 뒤져요. 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자를 다 뒤졌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뭘로 가자? 관습법.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어디 부분을 보시냐면 여기 판서노트 밑으로 잠깐만 내려갈게요. 자, 판서노트 밑에 내려가시니까 이거죠. 자, 김씨 종중이 있는데 자, 김씨 종중에 남자들만 국가로부터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럼 남자들만 가져가다 보니까 자, 여자들이 여러분 발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끈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종중원이 아니지. 당연히 남자들만 종중원이고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발끈해서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종중원이다! 하고 나눠달라 이렇게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는 그냥 쌩까한다, 분쟁 해결한다. 분쟁 해결하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한다, 기준에 의해서 해결한다. 기준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자, 그럼 판사가 제일 먼저 뭐를 가지고 해결해 본다? 법률. 이 법률이 그냥 법률이다, 성문법이다. 성문법. 글자로 이루어진 모든 조문을 다 뒤졌어요. 심지어 조약도 모두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만 여자도 종중원이라는 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문법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법률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성문법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니까 규정이 없네? 그러면 해결 안 해야 되겠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해결 못 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관습법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관습법으로 넘어옵니다. 관습법을 뒤져보니까 종래,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고 남자만 종중원이다라는 조선시대 이래로 쭉 내려온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이 있었는데 무슨 관습법이냐? 남자만 종중원이지. 여자는 출가 외인이야. 하면서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자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니야. 자, 그럼 이 관습법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습법도 여러분 절대 헌법에 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헌법은 남녀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녀평등에 반하는 관습법 효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효력을 인정 안 해서 헌법에 반해서 관습법은 있지만 효력을 인정하진 않을게. 자, 그럼 판결을 안 해야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결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판결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조리, 도리. 삶의 도리죠.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도리죠. 당연히 여자도 같은 피가 섞였다 안 섞였다? 섞였다. 그럼 조리에 의해서 여자도 종중원이다 아니다? 종중원이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을 보시는 건데
자, 어떻게 분쟁 해결하는지 보셨죠? 뭘로 해결하자? 법률로 해결하자. 법률이 없으면 해결 안 하고 뭘로 해결하자? 관습법으로 해결하자. 관습법이 있지만 그것이 헌법에 반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관습법이 말고 이제 뭘로 해결하자? 조리로 해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상으로 가만히 보니까 항상 여기 나와 있는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성문법이죠. 성문법하고 법률하고 어느 쪽을 우선시합니까? 성문법을 우선시하죠. 얘네들을 우선시합니다. 그럼 성문법이 우선시되고 성문법이 없으면 그때는 뭘로 해결합니까? 관습법. 그러면 성문법에 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습법은 밑에 있습니다. 열을 세어보니까 앞에 쓴다, 뒤에 쓴다. 뒤에 쓴다. 열후적.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까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성문법이 없을 때 뭐를 쓴다? 관습법, 보충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절대 헌법이라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럼 그쪽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인데 여러분 이쪽 부분을 저랑 같이 쭉 정리를 하시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쭉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볼게요. 자, 여기는 올해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법률은 그냥 법률이다, 성문법이다. 성문법, 명령, 규칙, 조례 등 모든 글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령. 자, 그 다음에 법령이라고 하는 성문법 밑에 뭐가 있다?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어디를 지켜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되고 헌법에 반하면 전부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남자만 군대를 가고 여자는 군대를 지금 안 가고 있지요. 자, 그러면 남자만 징병하는 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에 반하면 안 된다? 헌법에 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지금 걸고 있어요. 왜 남자만 군대를 가? 여자도 군대를 가야지. 그게 남녀평등 아니야? 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건 네 생각이고 신체적 구조에 따라 다르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남자만 징병되는 건 헌법에 반한다, 안 반한다? 안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반하지 않으니까 남자만 군대 가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다는 거죠.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관습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습법 보시면 16페이지입니다. 자, 1번 서설입니다. 자, 서설. 자, 거기에 의 밑줄 그으세요. 의에서 두 가지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첫 번째 관습법은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관습법은 종래부터 쭉 지켜온 뭐가 있어야 된다? 관행이 있어야 되고 조선시대 이래로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 출가외이라는 관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이 법 정도로 인정돼서 아, 그걸 꼭 지켜야 돼 라고 법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쭉 그래 왔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자, 밑줄 그으세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다. 밑줄 그으시고 자,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이다. 자, 우리 모두 다 따라야 된다라고 법적 규범으로 동그라미 2번 요 정도가 되어야만 관습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여러분, 자, 법은 누가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성문법도 누가 찾았지요? 법관이 직권으로 찾았죠. 법관이 뒤진다, 안 뒤진다? 뒤져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법관이 모든 법을 다 뒤져야 됩니까? 이거 적용이 될 것 같은 법들은 다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스스로 자, 판단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관습법도 우리가 얘기한다. 법관이 직접 찾는다. 직접 찾아야 됩니다. 뭐니까? 법이니까. 뭐니까? 법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입증 책임 밑줄 그으시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야, 관습법을 내가 찾아봤는데 조선시대로 이런 관습법이 있더라 라고 법관이 스스로 직권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2번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X 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자, 이쪽 부분을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법 규범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거 했는데 자, 그러면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시켜 볼게요. 첫 번째 관습법의 효력은 언제 없어집니까? 라는 거죠. 관습은 있는데 뭐가 없을 때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더 이상 관습법입니까? 아닙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야, 여자는 종중원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는 순간 여자도 같은 핏줄이잖아. 그러면 법적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여자는 출가외인이야.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자, 관습법의 법적 효력이 없어지면 관습법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겠죠? 자, 그 내용이 가번의 요건의 흠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줄 그으세요.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밑줄 그으시고 옛날에는 관습법으로 인정이 됐지만 그 다음에 우측에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밑줄 그으시고 자, 관행에 대해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야, 이제는 여자도 종중원으로 봐야 돼. 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의 효력은 우측에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습법이 법적 확신이 없어지면 자,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두 번째, 요 관계입니다. 예와의 관계에서 예. 자, 성문법과의 관계에서 예. 요거 보실게요. 자, 나번에 성문법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입니다. 자, 거기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양가로 이번에 판례로 갈게요.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요. 우측에 법령과 죄송합니다. 우측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밑줄 그으세요. 자, 기존의 법령에 저촉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 성문법에 저촉이 되면 요걸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없을 때 요걸 쓰는 거죠.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자, 별표 치시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열을 세우면 뒤에 세운다. 열을 세우면 뒤에 세운다. 열후저. 자, 그 다음에 관습법이 언제 쓰느냐? 성문법이 없을 때 뭐를 쓴다? 관습법을 쓴다. 보충적. 자, 여루적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자, 그 밑에 있는 판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를 넘겨볼게요. 자, 18페이지입니다. 다 헌법에 저촉되는 경우 제목에 밑줄 그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자, 첫 번째 봤던 게 법적 확신이 없으면 관습법 효력이 없어지고요. 자, 기존의 성문법과의 관계에서는 열을 세우면 뒤에 세우고 그 다음에 법이 없을 때 써야 된다. 보충적이다. 여루적 보충적 성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과의 관계죠. 자, 여기 헌법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헌법에 반하면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양가를 이번에 제목에 밑줄 그으세요. 자, 관습법 성립 시 전체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 밑줄 그으시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도 제목만 밑줄 그으시죠. 관습법 적용 시점에서 전체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 밑줄 그으셔서 자, 세 번째로 가시죠. 전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의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는 게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헌법이라는 전체법 질서에 반하면 당연히 관습법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이죠. 종중의 구성원을 남자만으로 하고 여자를 제외시킨 종래 관습법 밑줄 쭉 그으시고 자, 여러분 기존의 여자들은 종중원이 아니라는 관습법 이게 더 이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효력이 없다. 밑줄 그으시고요. 법적 효력 X. 이유는 자, 네 번째 줄에 밑줄 그으시죠. 앞으로 더욱 강화될 남녀평등이라는 원칙 전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해서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